프레이머에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 슬라이드 컴포넌트를 제공합니다. 이것만 잘 활용을 해봐도 다채로운 슬라이드 인터랙션을 빠르고 쉽게 구현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3가지 티커, 슬라이드, 캐로셀 3가지 컴포넌트들에 대한 개념 이해를 목표를 두고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안녕하세요, 방구석 프레이머입니다. 네, 일단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돌아오려고 했는데 조심스럽게 변명을 좀 해보자면 그냥 조심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죄송한 건 이제 프레이머가 사실 업데이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다른 기능이 좋아지는 건 좋은데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툴이어서 그런 건지 이 UI 업데이트가 계속 좀 반복이 된 경우가 최근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전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조금 혼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최대한 나머지 프레이머 시작하기 시리즈가 앞으로 한 4개 정도 더 남아있거든요. 그것부터 빨리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새로운 기능들이나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최대한 빨리 팔로우업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가지 슬라이드 기본 인터랙션의 설정값, 각각의 설정값들이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건지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바로 그 이해도에 조금 초점을 맞춰봤어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좀 바쁘더라도 조금씩 영상을 꾸준히 만들어 놓기는 했거든요. 근데 좀 급한 감이 없잖아 있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편집하다 보니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자막으로 같이 설명을 첨부해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영상 안에 제가 만드는 것들의 어떤 사이즈, 크기나 수치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따라오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대신 각각의 설정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만 이해하셔도 100% 성공입니다. 그럼 빠르게 진행을 해볼까요? 자, 프레이머 안에 들어와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슬라이드 인터랙션, 티커, 슬라이드, 캐로셀 중에 티커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근데 가장 먼저 앞서서 소스로 쓸 이미지 레이어 총 21개를 먼저 생성해 줄 겁니다. 해볼게요. 단축키 F를 누르고 드래그 앤 드롭해서 프레임을 하나 생성해 주겠습니다. 사이즈는 가로는 320, 높이는 420 픽셀 정도로 만들어 줄게요. 소스로 쓸 이 이미지 프레임 사이즈 같은 경우는 사실 티컨에 들어갈 이미지의 사이즈를 결정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임의로 생성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미지를 필로 채워졌을 때 가정이에요. 그리고 스타일에서 필을 클릭하고 오른쪽 끝에 있는 이미지 채우기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저는 무료 소스를 쓸 거기 때문에 아래 언스플래시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번 컨셉은 한번 우주로 잡아볼게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먼저 한 장 선택해서 업로드 해주시고, 나오면 전에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레솔루션을 꼭 바꿔주셔야 된다고 했죠. 오토에서 미디움 혹은 라지로 필요에 따라 설정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 이제 이 이미지를 복사 붙여넣기로 총 7개, 그리고 전체 복사 붙여넣기에서 21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이미지들도 다 언스플래시로 들어가서 바꿔줘 볼게요.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21개가 모두 생성이 됐으면 이제 아래에 단축키 S를 눌러서 컬럼을 하나 생성해 줄게요. 안에 생성되어 있던 프레임은 일단 다 지워주고 생성한 컬럼을 선택한 다음 왼쪽 레이어 창에서 이름을 배너로 지어줄게요. 그리고 화면 왼쪽 상단에 인서트로 가서 아래 인터랙티브 항목에서 가운데 티커를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컬럼 안에 떨어뜨려 줄게요. 그리고 사이즈는 세로를 먼저 필로 바꿔주고 가로폭을 한 250 정도로 맞춰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티커 레이어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오른쪽 끝에 세로로 점점점 있는 버튼이 하나 생겨요. 버튼을 클릭하고 원하는 이미지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 가져와지죠. 나머지 아래 2개 더 이어서 3개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오른쪽 티커 설정 창을 보면 위에서부터 Children 항목에는
내가 선택해서 넣어준 아이템들, 즉 레이어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 속도를 설정할 수 있고 디렉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겠죠. 왼쪽부터 왼쪽으로 흘러가느냐 오른쪽으로 흘러가냐, 위로 혹은 아래로 흘러가도록 설정을 바꿔줄 수 있는데 이번에 저희는 아래로 흘러가도록 바꿔줘 볼게요. 그리고 그 아래 정렬은 가운데 정렬 그대로 두고 갭을 한 15 정도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패딩은 없어도 될 것 같으니까 0으로 맞춰주고 그 아래 사이징 항목이 있는데 이걸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또 가로 높이의 사이즈를 어떻게 맞출 건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저는 가로는 스트레치로 바꿔주고 높이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리핑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티커 레이어 위아래로 지금 하얗게 블러 처리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페이드 효과를 노로 꺼줘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얀색 블러 처리가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티커를 선택하고 복사 붙여넣기에서 6개를 더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총 7개를 안에 넣어 줄 겁니다. 먼저 이 티커 레이어를 선택해서 복사 붙여넣기해서 하나 더 생성해 줄게요. 그리고 방금 생성한 티커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에 스타일 창에서 칠드런을 선택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설정해 준 이미지 프레임들이 나타나는데요. 나중에 혹시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생성하신 이미지 소스들의 이름을 모두 바꿔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일단은 요거는 잠깐 끄고 항목 중에 아무거나 마우스로 올려두고 오른쪽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한 개만 지울지 아니면 다 지울지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 밑에 Remove All을 선택해서 모두 다 지워줄게요. 그러면 레이어들이 모두 비워졌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복사 붙여넣기로 5개 더 생성해서 총 7개의 티커 레이어들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됐으면 아까처럼 각각 티커 레이어들의 점점점 버튼을 클릭해서 3개씩 이미지들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엔 이 배너 레이어를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데스크탑 레이어 안에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데스크탑 레이어를 선택하고 레이아웃을 켜줄게요. 그런 다음에 아래 스타일에서 필을 검은색, 아예 블랙으로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너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세로 길이를 뷰포트로 바꿔서 100VH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화면 사이즈에 딱 맞게 설정이 되겠죠. 그리고 데스크탑 레이어 위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한번 미리 보기를 봐볼까요? 그럼 이렇게 이미지들이 자동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7개 티커들의 속도를 가장자리에서부터 가운데로 올수록 속도가 점점 느리게끔 차등적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그럼 제일 왼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할 건데 지금 데스크 레이어 안에서 안 보여서 선택이 안 되니까 화면 왼쪽에 레이어 창에 가서 항목을 별도 선택을 해줄게요. 제일 위에 걸 선택하면 제일 왼쪽 거가 될 거예요. 속도를 제일 왼쪽 건 60%, 그 다음엔 40%,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30%, 그리고 가운데 건 15%, 다시 그 오른쪽 거는 37% 정도, 그리고 68%, 70%. 속도는 뭐 정확히 따라하진 않으셔도 되니까 한번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바꿔보시면서 효과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미리 보기를 가보면 이렇게 다 개별적인 속도에 맞춰서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속도가 좀 다 빠른 것 같으니까 다 속도를 조금씩 더 느리게 맞춰 볼게요. 이 정도면 좀 적당한 것 같네요. 자, 이제 빈 공간으로 가서 이 가운데에 넣어줄 제목 텍스트를 생성해 줘 볼게요. 단축키 T를 눌러서 빈 공간에 클릭하고 원하시는 대로 한번 제목을 작성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를 입력을 했으면 이제 폰트랑 사이즈를 정해주면 되는데요. 사실 원하시는 대로 넣어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따라 하시는 분들은.
저는 요번에는 기본 제공해주는 폰트에서 요 알렉산드리아를 한번 써볼게요. 굵기 같은 경우는 둘 다 한 세미볼드, 타이틀은 한 세미볼드, 그 밑에 서브타이틀 같은 경우는 레귤러로 도 될 것 같고, 사이즈는 각각 60 그리고 한 21 정도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으면 둘 다 선택해서 옵션 커맨드 엔터를 누르면 두 개를 컬럼 하나로 묶어줄 수 있거든요. 묶어준 컬럼의 사이즈를 가로 세로 모두 핏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흰색 배경 색깔도 지워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검은색 화면에 들어갈 테니까 타이틀 색깔들도 다 하얀색으로 바꿔줘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됐으면 드래그해서 저 배너 레이어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텍스트가 이 이미지들 위로 올라오게끔 할 거니까 이 타이틀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 오른쪽 상단에 포지션의 타입을 릴레이티브에서 앱솔루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위에 가운데 정렬 위아래로 눌러서 위치를 조정해 줄게요. 그런 다음에는 스티커들의 밝기를 좀 낮춰주도록 할게요. 밖에서 가운데로 올수록 점점 어둡게 만들어 줄 거니까 다시 왼쪽의 레이어 창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바로 숫자 7을 눌러주면 오른쪽에 스타일에 보시면 오퍼시티가 자동으로 0.7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스티커는 완성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슬라이드 쇼 인터랙션을 만들어 주도록. 똑같이 여백에서 단축 개수를 누르고 컬럼을 하나 생성해서 먼저 섹션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안에 프레임을 지워주고 방금 생성한 컬럼의 이름을 슬라이드 쇼라고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인서트로 가서 인터랙티브에서 슬라이드 쇼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 상태로 슬라이드 쇼는 두고 이제 아까처럼 이 슬라이드 쇼 안에 들어갈 이미지 소스를 또 마저 생성해 주도록 해볼게요. 다시 옆에 공백으로 와서 프레임을 하나 생성해 주고 사이즈는 저도 이번엔 별로 중요하진 않으니까 일단 임의로 만들어 줄게요. 비율이 중요하시면 비율대로 맞춰서 만들어 주시고 비율을 잠궈 주시면 돼요. 자, 이미지를 생성해 주고 레솔루션도 바꿔줬고 그 다음에 레디어스를 15 정도 또 넣어줬습니다. 이대로 또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번엔 2장만 더 만들어서 총 3장을 만들어 줄게요. 이미지도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똑같이 슬라이드 쇼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넣어줍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쇼 섹션을 데스크탑 레이어 안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가로 세로 비율은 가로는 필이랑 그 다음에 똑같이 뷰포트 100VH로 맞춰줄게요. 그리고 데스크탑 레이어를 선택하고 아래가 지금 잘려 있으니까 이제 세로를 핏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 사이에 불필요한 간격이 있어서 데스크탑 레이어 안에 갭을 0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슬라이드 쇼 컴포넌트로 다시 돌아와서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가로 세로 비율을 이번에는 세로를 먼저 뷰포트로 해서 한 60VH 정도로 맞춰줘 볼까요? 그리고 가로도 한 요 정도 넓혀줘 볼게요.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한번 봐보면 이렇게 슬라이드 쇼가 바로 적용이 된 걸 보실 수 있는데 슬라이드 쇼 같은 경우는 두 가지예요.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설정할 수가 있고 아니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직접 버튼을 클릭해서 넘어가도록 수동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자동으로 넘어갈 때 그 속도는 인터벌을 설정해서 그 시간 간격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슬라이드 쇼 컴포넌트의 사이즈가 저는 분명 직사각형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세로 높이를 제가 화면 비율에 맞춰서 바뀌도록 뷰포트로 설정을 해줬으니까 제 화면에 맞춰서 다시 정사각형이 된 모습이거든요. 요거를 직사각형 비율에 맞춰서 계속 크기가 늘어나도록 한번 지정을 해줘 볼게요. 미리 보기를 나가서 자, 저는 한 가로를 한 800 정도로 800 픽셀 정도로 맞춰주고
그런 다음에 이 슬라이드 쇼 컴포넌트의 가로 세로 비율을 잠궈주면 이렇게 이 제가 정해준 비율에 맞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슬라이드 쇼 컴포넌트의 설정을 한번 봅시다. 옆에 제일 위에서부터 컨텐트 그리고 아이템 이렇게 있죠. 아까 티커에서는 이게 컨텐트가 아니라 children이라고 써 있어요. 왜 그걸 다르게 이름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디렉션 같은 경우도 아까 티커 때와 똑같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혹은 위로 아래로 넘어가도록 정해줄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아래 오토플레이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하느냐, 직접 넘기느냐. 자동 넘기면 활성화, 비활성화 할 수 있고요. 저는 이것을 yes로 설정해준 다음 그 아래 인터벌을 한 3.5초 정도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아래 드래그 어플 같은 경우는 내가 마우스로 이미지를 클릭해서 좌우 이렇게 넘길 수 있느냐를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을 yes로 활성화해 주도록 할 거고, current 같은 경우는 현재 이미지를 내가 넣어준 소스들 중에 첫 번째부터 시작할지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몇 번째 것부터 시작할지를 선택해 줄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저는 지금 이게 사실 첫 번째 사진인데 두 번째 사진으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미리 보기로 가서 두 번째 게 아니라 세 번째 게 시작이 됐는데 0인 상태는 첫 번째 거부터 시작하고요. 커런트가 1일 땐 두 번째 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펙트를 한번 볼까요? 이 이펙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현재 이미지 말고 넘어간 사진이나 아니면 그 다음 사진, 이전 사진과 다음 사진의 형태를 바꿔서 이펙트를 넣어주는 건데 한번 대충 설정해서 한번 뭔지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불투명도를 한 0.7 정도로 바꿔주고 스케일은 한 0.6 정도로 맞춰줘 보고 퍼스펙티브는 그냥 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도 한 10 정도 넣어줘 보고 온 호버 상태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뭐 플레이를 할 건지 멈출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도 그냥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리 보기를 봐보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참에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불투명도를 아예 투명하게 안 보이게 하느냐 아니면 아예 보이게 하느냐 바꿔줄 때는 숫자 0을 눌러주면 이 오퍼시티가 0 혹은 1로 자동으로 빠르게 바뀔 수 있어요. 지금 넘어갔을 때 사진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이시나요? 자, 지금 양쪽 끝에 있는 게 안 보이니까 양쪽 밖에 있는 것들도 먼저 보이게 설정을 해줘 볼게요.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아래에서 클리핑으로 들어가면 되고 오버플로우를 쇼로 해주면 보이게 될 거예요. 다시 보이세요? 자, 불투명도를 낮춰줬고 사이즈도 줄여줬고 그 다음에 제가 로테이션을 한 10 정도 넣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마치 좌우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나오듯이 연출이 되는 거죠. 자, 또 마저 설정값들 한번 볼게요. 아래 얼라인은 뭐 위로 정렬, 가운데로 정렬, 아래로 정렬 이렇게 정렬을 맞춰줄 수 있고요. 저는 가운데로 유지해 줄게요. 그런 다음에 아래 아이템 같은 경우는 현재 이미지를 몇 장 한 번에 보여줄 거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2장 이렇게 선택을 하면 2개의 이미지가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또 볼까요? 2장 이미지가 한 번에 보이지만 이미지가 넘어가는 건 한 장씩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요거 다시 아이템 그냥 한 장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그 사이 이미지들 사이의 간격도 넣어줄 수 있고요. 저는 요거를 한 45 정도로 충분히 벌려줘 볼게요. 그리고 또 미리 보기를 한번 보면 요렇게 되어 있죠. 요 간격 조금만 줄여주고 넘어갈게요. 그런 다음에 패딩도 똑같이 넣어줄 수 있고요. 저는 그대로 0으로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레디어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미지 소스에 곡률이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슬라이드 쇼 컴포넌트 안에서 직접 이 곡률도 넣어줄 수 있어요. 보면 안 넣어졌네. 왠진 모르겠는데 왜지? 이렇게 레디어스가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이 클리핑에서 오버플로우를 쇼로 했기 때문인데 한번 하이드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슬라이드 쇼 컴포넌트로 밖으로 넘어가는 이미지들이 안 보이도록 설정을 했을 때 이 레디어스가 티가 나는데 혹시나 혼동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 다시 저는 슬라이드 쇼에서 레디어스는 따로 안 넣어주고 이미지 소스들에 다 레디어스를 넣어줬으니까 그대로 진행해 주도록 하고 다시 클리핑으로 와서 오버플로우를 쇼로 바꿔줄게요. 그런 다음 이어서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올 때 효과를 또 넣어줄 수 있어요. 요거는 저는 스프링이랑 이즈 중에서 이즈 아웃을 한 0.5초 정도로 맞춰줄게요. 그런 다음 클리핑인데 사실 아까 티커에서 설명드렸을 때와 동일합니다. 페이드를 넣어줄 거냐 안 넣어줄 거냐. 넣어줬을 때는 요 가로 폭을, 블러의 폭이겠죠, 그 끝 지점을,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사진의 불투명도를 해줄 수 있는데 전 여기서 페이드는 아예 없애줄 거고 이대로 오버플로우는 쇼인 상태에서 유지하도록 할게요. 자, 이 화살표 버튼인데요.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 이 버튼을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보이게 하도록 할 거고, 필은 뭐냐면 요 화살표 안에 그 화살표 뒤에 원형 배경 색깔을 의미해요. 저는 이 배경 색깔을 없애줄 건데 그냥 아래 불투명도만 0으로 바꿔주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아래에서 제일 밑에 인셋을 늘려줘 보면 가운데로 보이고, 다시 마이너스 값으로 움직여보면 이 컴포넌트 마이너스 값으로 움직여보면 이 컴포넌트 밖으로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이걸 좀 밖으로 빼줘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프리비어스 이전 버튼과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직접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버튼 디자인으로 바꿔주실 수 있고요. 사이즈도 키웠다 줄였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디어스는 아까 그 배경 색깔이 있었을 때의 그 공유를 얘기하는 거고요. 페이드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나타나게 할 거냐 아니면 계속 나타나 있게 할 거냐 예요. 한번 yes를 클릭하고 미리 보기를 보면, 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버튼이 나타났죠. 다시 마우스를 밖으로 빼면 버튼이 사라지고요. 자, 이 효과를 의미합니다. 저는 요거는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 꺼주도록 할게요. 사이즈도 좀 안 보여서 좀 키워줘 보고, 인셋도 조금만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어디로 정렬을 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렬을 같이 붙여서 해주는 거예요. 뭐 왼쪽 위에 아니면 왼쪽 가운데, 왼쪽 오른쪽 위에 뭐 이렇게 등등, 아래쪽 이렇게 버튼을 위치를 모아서 넣어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스페이스를 클릭해서 벌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래 다치인데 여기 아래쪽에 점점점 있는 것들을 보이시죠? 이게 슬라이드 쇼 전체 이미지들 중에 진행 상황을 보여주잖아요. 요것 같은 경우도 설정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 똑같아요. 숨길 거냐 아니면 보여줄 거냐, 사이즈도 키울 거냐 줄일 거냐, 저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할게요. 인셋은 이미지에서의 위치, 저는 요것도 이미지 밖으로 좀 빼주고, 그 다음에 점들 사이의 간격, 이것도 저는 한 15 정도로 유지해 주도록 할게요. 패딩 같은 경우는 요 점들과 배경 사이의 간격이겠죠. 그리고 이 아래 필 같은 경우는 점들의 색깔이에요. 저는 요거 하얀색으로 그대로 유지해 주도록 하고, 백드롭 같은 경우는 배경 색깔이겠죠. 전 이 배경 색깔을 아예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디어스 같은 경우는 또 보여드리면 이 배경의 공유를 의미합니다. 전 어쨌거나 배경을 지워줄 거니까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오퍼시티는 뭐냐면 현재 이미지에 해당하는 위치는 오퍼시티가 1인 상태로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의 오퍼시티를 조정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한 0.4 정도로 맞춰주고, 커런트는 1로 그대로 유지해주고, 그리고 이 블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배경이 그 뒤에 이미지를 블러 처리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저는 배경도 뺄 거고 이미지 밖으로 이것을 빼줄 거니까 지금 저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서 그대로 0을 유지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미리 보기를 봐보면 이렇게 설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이미지들을 직접 넘겨볼 수도 있고요. 아래 닷을 클릭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면 티커도 마찬가지고요. 슬라이드 컴포넌트 안에 이미지 소스들한테 제가 그림자를 넣고 싶으면 이미지 소스에 직접 그림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또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캐럿을 인터랙션만 넣어주면 끝입니다. 똑같이 여백에다가 컬럼을 하나 생성해주고 안에 프레임들은 다 지워준 다음에 이 방금 생성해준 컬럼을 선택해서 이름을 캐로즐이라고 지어줄게요. 그리고 안에 캐로즐을 또 인서트해서 가져와서 넣어주고 이제 똑같이 아까처럼 또 여기 안에 넣어줄 이미지 소스들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프레임을 하나 생성해주고 이번에는 가로 세로 비율을 한 3:2 정도로 맞춰줘 볼게요. 똑같이 레디어스 15 정도 넣어주고 그리고 이미지 넣어줄게요. 레솔루션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또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번에는 몇 개를 만들어 줄 거냐? 한 12개씩 3줄로 총 36개를 만들어 줄게요. 그대로 다 선택하고 복사 붙여넣기 또 붙여넣기. 이제 이미지들도 다 바꿔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거는 스페이스쉽이라는 컨셉으로 하나 잡아봤고 두 번째 거는 또 다른 컨셉으로 하나 좀 넣어줘 볼게요. 두 번째 줄은 구름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줄 같은 경우는 회성으로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똑같이 적용을 시켜주면 되겠죠. 먼저 요 캐로셀 섹션을 데스크탑 레이어 안에 넣어준 다음에 마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섹션을 넣어주고 가로는 fill, 세로는 똑같이 뷰포트 100VH로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 안에 캐로셀 컴포넌트를 선택한 다음 가로는 fill, 그 다음에 세로는 일단 이대로 먼저 냅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버튼을 클릭해서 이미지들을 다 넣어주면 되겠죠. 먼저 제일 위에 있는 한 줄만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됐으면 자, 이 캐로셀 컴포넌트의 설정을 먼저 보기 전에 이 위에 텍스트로 타이틀 하나만 넣어주고 진행을 할게요. 컬럼 하나 생성해주고 안에 프레임 지워주고 안에 T, 단축키 T 눌러서 텍스트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텍스트의 가로 비율은 세로는 냅둔 상태에서 가로는 필로 채워주고 그 다음에 스택 상위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 세로 높이는 빗으로 이 상태에서 이 캐로셀 섹션 안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캐로셀 섹션을 다시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레이아웃의 디렉션을 세로 방향으로 바꿔주고 여기서 이 텍스트 말고 텍스트의 상위 레이어를 선택해서 가로를 필로 채워주겠습니다. 텍스트를 바로 넣지 않고 컬럼 안에 넣어준 이유는 이따가 패딩을 넣어줄 건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나머지 캐로셀을 2개 더 생성해 줄 건데 그 전에 먼저 설정들을 다 맞춰주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설정 화면에서 보면 위에 children 똑같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들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고 디렉션은 아까 티커와 슬라이드 쇼 컴포넌트와는 조금 다르죠. 일단 이 캐로셀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없어요.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넘기는 방향을 가로 혹은 세로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얼라인은 또 위쪽 정렬을 할 건지 가운데 정렬을 할 건지 아래 정렬을 해줄 건지를 맞출 수 있는데 저는 가운데 정렬 그대로 유지할 거고 갭은 또 한 15 정도로 벌려주고 패딩은 먼저 다 지워줘 볼게요. 이따가 또 몇 개 설정을 하면서 이 패딩을 다시 좀 바꿔줄 거거든요. 그때 다시 돌아올게요. 아래 사이징 먼저 볼게요. 사실 비슷합니다. 와이드를 스트레치로 하면 자 이미지 한 장을 가로폭에 한 번에 꽉 채워주는 개념이고 하이트 같은 경우도 스트레치를 하면 잘리지 않고 다 또 스트레치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치가 아니라
컬럼을 선택해주면 한 번에 몇 장의 이미지를 보여줄 건지 설정해줄 수 있고, 저는 그냥 오토로 정해줄게요. 이제 높이도 그냥 오토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로우를 선택하면 또 이렇게 한 번에 몇 줄을 넣어줄 수 있는지 설정할 수 있는데, 뭐 일단 저는 이건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일단 오토로 바꿔주겠습니다. 대신 이미지들의 비율이 너무 자기 멋대로 늘어날 것 같아서 이 캐러셀 같은 경우는 이미지 소스들을 모두 선택해서 비율을 모두 잠궈서 고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미지들도 비율이 고정된 상태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스냅핑 가보면 이미지가 넘길 때 이걸 뭐 잡아주냐 흘러가느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제가 캐러셀 총 3개를 만들어서 한번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넘어가고, 그 아래 페이드 같은 경우는 아까랑 좀 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요건 저도 잘 모르겠는 지점이 밑에 트랜지션이 있거든요. 이거 효과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뭐 보시다시피 넘어갔을 때 크게 스프링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대로 두고,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는 이미지가 진행되는 정도를 아까 슬라이드 쇼처럼 닷으로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스크롤바로 넣어줄 수도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 아래 스크롤바가 나타난 거 보이시죠? 찾았다. 자, 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트랜지션을 조금 과하게 넣었거든요. 이 트랜지션은 뭐냐면 이 넘어갔을 때의 효과가 아니라, 자 옆에 지금 왼쪽 끝에 한번 보세요. 저 페이드 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효과예요. 뭐 이대로 한번 두고, 자 이미지들이 넘어가는 것에 대한 인터랙션 효과가 아니라 저 페이드 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인터랙션 효과예요. 요거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로그레스 다시 돌아가서 아까 슬라이드 쇼처럼 닷의 형태로 넣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크롤바의 형태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스크롤바가 아닌 닷으로 넣어줄 거고, 사이즈도 한 유도를 둔 상태에서 이제 이미지 밖으로 넣어줄 건데, 얘는 특이하게 마이너스 값으로 안 나가요. 못 나가게 되어 있지만 다 방법이 있습니다. 사이즈를 살짝만 줄여줘 보고, 그리고 인셋은 0으로 둔 상태에서 패딩을, 캐러셀 자체의 패딩을 아래쪽에만 좀 넣어줄, 패딩에서 오른쪽 걸 선택하고 B, 버텀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15 정도 넣어주면 이렇게 간격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똑같이 15는 좀 작으니까 한 30 정도로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미지가 잘리니까 뭐 방법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캐러셀 자체의 크기를 키워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캐러셀 자체를 높이를 핏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효과를 마저 알아보면 이제 밑에 에로우도 좀 바꿔주면 되겠죠. 저는 위에 슬라이드 쇼랑 동일하게 배경색만 따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그대로 둘게요.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레디어스는 아까 슬라이드 쇼에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이 컴포넌트 자체에 대한 레디어스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높여오면 이렇게 캐러셀 자체에 곡률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다시 0으로 맞춰주고, 자 이제 그런 다음 2개를 더 복사 붙여 넣어서 생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왼쪽 레이어 창에서 여기 텍스트가 있는 스택 하나랑 캐러셀을 복사한 다음에 캐러셀 섹션을 선택하고 붙여넣기를 눌러주면 아래에 복사 붙여넣기가 돼요. 또 붙여넣기 하면 이게 밖으로 벗어나니까 요걸 클릭을 하고 다시 붙여넣기를 해주셔야 이 섹션 안에 추가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밖에 생성된 건 지워주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사이즈가 좀 넘쳐나니까 캐러셀 자체는 100VH를 해놨잖아요. 이건 유지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거 지워줄게요. 자, 요 캐러셀 컴포넌트들의 사이즈를 조정해 주도록 할게요. 캐러셀 컴포넌트를 모두 선택하고 세로를 릴레이티브 20% 정도로 해주고, 그 상태에서 비율을 또 사이징을 통해서 좀 맞춰줘 보도록 할게요. 세로를 뭐 스트레치로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고요, 높이는 스트레치로 하고 가로는 컬럼으로 바꿔서 한 5장씩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상 캐러셀 같은 경우는 이미지 소스들의 비율을 좀 고정하기가 좀 많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써봤을 때. 그래서 그것만 잘 미리 보기를 통해서
계속 검토하시면서 정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미지 소스들 자체의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런 다음 지금 복사한 것들을 마저 변경해주고 또 진행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서 캐rosel에 패딩을 좀 넣어서 이 왼쪽이 지금 아예 왼쪽 끝에서 시작하지 않고 살짝 떨어져서 한 이쯤에서 시작을 하도록 바꿔줘 볼게요. 자, 캐rosel을 다 선택해 주시고 Shift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멀티 선택이 가능해요. 그리고 오른쪽 설정에서 패딩을 레프트에 한 90픽셀 정도 띄워주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왼쪽을 넣어줬으면 오른쪽도 꼭 넣어주셔야 돼요. 같이. 그래야 나중에 이미지가 다음 제일 끝에 이미지로 넘어갔을 때에도 오른쪽 끝에서 90픽셀 떨어져서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 패딩을 넣어준 만큼 사이즈도 한 4장씩만 보이도록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캐rousel 컴포넌트만 띄워주면 안 되겠죠. 똑같이 이제 타이틀의 상위 레이어들을 모두 선택해서 똑같이 패딩을 이번엔 왼쪽에만, 얘는 사실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왼쪽만 90픽셀 이렇게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내용들도 다 바꿔주도록 할게요. 두 번째 줄은 제목을 저는 아까 넣어줬던 것처럼 클라우드,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코멧으로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캐rosel의 이미지 소스들을 또 다 바꿔줘야겠죠. 똑같이 캐rosel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칠드런 아이템을 선택한 다음 프레임 위에 오른쪽 클릭해서 리무브 올 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그 아래 것도 진행해 줄게요. 자, 빠르게 또 이미지들을 다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불러왔으면 이 세 가지 캐rosel들의 설정에서 이 스냅핑 설정값을 조금씩 다 바꿔줘 볼게요. 그래서 그 차이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비활성화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모두 스냅핑을 활성화 시켜준 상태로 두고, 이제 이 두 번째 항목인 엣지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그럼 이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을 비교해 볼 건데, 두 번째 줄은 센터로 두고 세 번째 거는 레프트로 더 볼게요.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한번 가봅시다. 자, 보세요.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만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두 번째 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냅핑의 엣지를 가운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넘겼을 때 이 양 끝에 페이지들은 빼고 그 안에 있는 페이지들 같은 경우 이미지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 아래 거는 우리가 엣지를 레프트로 해놨어요. 왼쪽 면을 기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똑같이 이 양옆의 끝은 빼고 이 안에 있는 것들 한번 또 볼게요. 넘겼을 때 이미지 가운데로 맞춰져 있지 않고 이 첫 번째 이미지의 왼쪽 면을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그게 차이예요. 만약에 라이트를 설정을 하면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이미지의 오른쪽 끝이 기준면이 될 거예요. 지금은 제가 페이드 효과를 좀 넣어놔서 페이드 효과를 한번 빼고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이징을 컬럼으로 설정을 해서 4장씩 딱딱 들어맞게 넣어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엣지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거는 사실 똑같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사이징을 스트레치나 이런 게 아닌 어떤 고정값으로 해놨을 때는 그 차이가 보이실 거예요. 또 볼까요? 얘를 가로폭을 오토로 한번 맞춰 볼게요. 자, 지금 레프트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한번 해줘 볼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넘겼을 때 왼쪽은 잘리고 오른쪽의 끝에 있는 이미지의 오른쪽 면을 기준으로 넘어가는 거죠. 바로 그 차이입니다. 자, 이제는 다시 페이드 효과를 다 켜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줄의 스냅핑도 엣지를 그냥 저는 가운데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플루이드 효과인데 이번에는 두 번째 것과 다르게 세 번째 퀘러들만 플루이드를 켜줄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세 가지를 다 비교해 볼 겁니다. 미리 보기를 가서 먼저 일단 이 사이징이 지금 다 달라서 보시기 쉽게 사이즈들을 다 통일을 시켜줘 볼게요. 이번엔 이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거는 스냅핑이 꺼져 있고요. 두 번째 거는 스냅핑이 켜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아마 좀 민감하시거나 예리하신 분들은 아마 찾으셨을 것 같아요.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네, 똑같아요 지금. 사실 스냅핑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터치패드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쉽게 보실 수 있을 텐데 한번 왼쪽으로 쓸어 넘겨 볼까요? 그리고 아래 것도 두 번째 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줄과 달리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고 붙잡죠. 이게 바로 스냅핑 효과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것도까지 비교해 볼 텐데 세 번째 거는 스냅핑 켜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플루이드 효과도 켜져 있습니다. 근데 스냅핑을 켜고 플루이드 효과를 킬 때는 사실 스냅핑 효과를 끈 것과 좀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넘겼을 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디테일한 차이가 작게 있는데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플루이드가 조금 더 빠르고 훅훅 넘어가는 느낌? 근데 뭐 그 차이가 맞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또 첨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거 같은 경우 컴퓨터로 예를 들어서 윈도우 노트북이나 어떤 터치패드가 아닌 마우스를 쓸 경우에는 이게 제가 마우스 없이 드래그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슬라이드 쇼에서 드래그어블로 이렇게 클릭해서 넘기는 그거랑은 좀 달라요. 왜냐면 얘는 클릭한다고 해도 넘어가지 않거든요. 대신 스마트폰 환경이나 아니면 패드 이런 데에서 이런 환경에서는 이제 터치로 넘길 수 있으니까 그럴 땐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끝입니다. 한번 퍼블리시를 해서 웹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른쪽 상단에서 퍼블리시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화면 가운데 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조금 급하게 만들어서 이해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제가 댓글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응대를 하기가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 방이 있습니다. 푸유모 프레이머 유저 모임 톡방이 벌써 200분 넘게 들어와 계세요. 거기에 문의사항을 올려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확인하면서 답장을 드리고 있고 또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해주시니까요. 오셔서 도움 받아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전에 우리가 프레임, 로우, 컬럼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잖아요. 근데 한 가지 안 했던 게 바로 그리드입니다. 그리드에 대한 설명과 함께 비슷한 효과를 내는 랩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도 한번 비교해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최대한 빨리 오겠습니다. 약속. 그럼